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버서학과학원 부원장 김태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과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고등부에서 화학하고 생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비 중간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그 예비 중간 과학 학습 전략이라고 이제 타이틀은 되어 있지만은 솔직히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께서 목표하시는 게 중3 때 우리 아이가 뭐 과학을 잘하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잘 보내고 싶으신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 받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대학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내신을 잘 받아서 또는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잘하기 위한 중학교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걸었는데, 잘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과학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학을 쉬워하고 잘하고 수능에서도 과학이 그렇게 발목 잡는 과목이 아니라면은 제가 이런 제목을 걸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내신 점수 받기도 힘들고 수능에서 또 1등급 또는 2등급까지도 굉장히 힘든 과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과학 때문에 이제 발목 잡히는 아이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과학을 잘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이들이 과학 잘하는 거하고 고등학교 때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솔직히 우리가 그 한 이틀 전, 일주일 전 정말 빡세게 그냥 뒷다 외워가지고 문제 저희가 이제 소위 양치기라고 하죠. 양치기로 쫙 하면 몇백 문제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나오고 A가 나오고 100점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과학을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추론 능력이에요, 추론. 그러니까 이 추론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중학교 때는 추론 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성적을 내기 위한 지도 방법은 아니에요. 성적을 뽑아내기 위한 지도 방법은 주입입니다. 주입.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물론 주입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추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은 암기라고 하면 어디 가서 어머니는 이제 상담받으러 가셨을 때 과학 선생님들 앞에서 에이 선생님 과학은 암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 열받습니다. 과학 암기라고 하는 순간 과학 선생님 가열 받아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과학 암기입니다. 무슨 암기냐? 고3 올라가면은 암기해야 돼요. 뭘 암기하냐면은 책에 있는 내용 암기한다 그럼 망하는 거고요. 자기가 공부한 흔적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3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풀어봤던 모든 문제의 풀이 과정이 다 떠올라야 돼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수능장에서 시험지 딱 받아보면은 낯선 문제가 나오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게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경험으로서 커버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경험이 뭐냐면은 제가 지도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가 되면은 저는 제가 아이들이 이제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그런 거 계속 반복해서 풀립니다.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면 애들 안 외워요. 당연히 안 외워요. 그래서 반복해서 푸는 거를 선택을 해요. 그럼 아이들은 반복해서 풀면서 자동으로 자기가 풀었던 그 풀이 과정까지 다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수능에서 성적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그 풀이 과정 그리고 그 자기가 문제 3년 동안 공부한 그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3학년 때 우리가 그 노트를 가지고 자기가 만든 노트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필요한 능력이 추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추론 바탕으로 정확한 이해가 돼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풀이가 완전히 이해가 되고 나만의 풀이가 생기면은 3학년 때 그걸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반복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능력이 추론인데 추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결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그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제일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요. 추론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경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경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이런 배경 지식이 아니라 수능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 추론을 하기 위한 배경 지식은 각 단원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즉, 어떤 한 2단원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2단원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는 문제를 못 풀어요. 전체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합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수능 문제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한 중학교 3학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작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먼저 시작하는 학생들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업 도중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이 나와서 문제를 풀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특히 남학생, 여기 지금 아버님이 한 분 안 계신데, 네, 아버님은 아실 거예요. 남자는 특성이 그래요. 문제 풀었어. 제가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러면 딱 보고, 알 것 같아.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면 되겠지. 애들 집에 가서 안 봅니다. 남자의 특성이 그래요. 물론, 여학생들하고 다 궁금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남학생보다는, 자기가 궁금한 건 못 참고 넘어가는 비율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될 것 같아. 이게 된 것 같아. 나중에 한 번 더 보면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커리큘럼을 다른 학원보다 조금 길게 잡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 상황이 약간 좀 느려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반 인원수를 묶은 거예요. 인원수가 막 10명, 20명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고3은 물론 그렇게 넘어가요. 고3은 그렇게 되는데 고3인데 이걸 제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다. 그럼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들은 제가 적은 인원수를 묶는 이유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질문을 받아주고 질문을 안 하면 안 해요. 대부분 애들이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야 돼요. 너 이해했어? 이해했대. 그러면 제가 살짝 바꿔서 물어봐요. 이거는 그럼 뭐야? 대답을 하면 오케이, 너 이해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줘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집에서 해갖고 와 숙제니까 해봐. 애들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이게 다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는 거를 몸에 익혀가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때 자기가 문제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내신 대비 해주다 왔는데 남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제가 학교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학교에서 좀 전교 1등이에요. 내신 전교 1등인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막 그 설명회 때문에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막 이렇게 답을 빨리빨리 얘기해주고 말고 왔는데 질문의 내용을 보고 이 녀석 좀 멀었구나. 더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좀 내신이 좀 쉬운 학교여가지고 이 녀석이 1등이지 아니었으면은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수능은 힘들다. 수능은 빨리 고쳐야 된다.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온 건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문제를 분석을 못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만 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을 못하는 거죠. 추론을. 그러니까 2학년 올라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한 준비 학년이 저는 중3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수업 시간에 알 것 같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면 되지 복습해보면 될 거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게 제가 여기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선생님이 막 이렇게 들들들 볶아가지고 이해를 했으면은 그 이해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돼요. 저희 원장님이 아이들한테 해주시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기억은 기록을 뛰어넘지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노트 만든 겁니다. 노트. 근데 시중에 나가보면은 인강 이제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아이들 인강 고등학교 이제 프리패스 이런 거 많이 결제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제하는 자기가 선택하는 인강의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가 서브노트예요. 인강 강사들. 그러니까 인강 강사들이 자기가 수업하면은 조교들이 그 수업을 듣고 노트를 만들어요. 그 수업에 대한 노트를. 화려해요. 진짜 누가 봐도 너무 멋져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팝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게 인강의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그 인강 강사 조교가 만든 노트가 잘 돼 있을까요? 아니면 시중에 파는 완자라는 문제집이 잘 돼 있을까요? 네, 완자가 잘 돼 있어요. 인쇄 질도 훨씬 좋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은 왜 아이들이 거기에 이렇게 몰두를 하느냐?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 생각해서 만약에 그 노트를 조교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으면 완전 100점짜리인 거죠. 그래서 남이 만들어서 남이 정리한 노트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완자 보는 게 더 깔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만든 노트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중3 제가 엊그저께 이제 개강을 했는데 그 예비 중3반 화학반을 개강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첫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노트 준비해라.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너 노트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막 선배들이 쓴 노트 있어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와 하면 애들 막 놀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노트 정리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예전 같았으면 얘기했을 텐데 안 합니다. 제가 느껴보니까는 해주면 안 돼요. 남자애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남학생들이 좀 많아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막 노트는 이렇게 쓰는 거야.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도 못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지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숙제로 받아들여요.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로.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거는 어디다 써야 돼요? 선생님 이거는 어디다 쓸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보기 편하고 나중에 내가 찾기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노트 만드는 포커스는 이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한번 직접 그냥 해봐. 일단 시작해. 실패해도 괜찮아. 아마 실패할 거야. 괜찮아. 그 노하우가 쌓여서 고등학교 때 빛을 발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목표는 고등학교 때 잘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을 잘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 철저하게. 그 다음에 정리. 아직은 이 정리하는 능력이 그렇게 어머님들 보실 때 아마 그 노트 이렇게 남학생들 이렇게 만약에 아들이시라면은 보시면은 꼼꼼한 아이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게 뭐야? 글씨야? 뭐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넘어가 주세요. 아이들이 경험이 쌓여야지 나중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은 정말 0.1%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실제 제가 가르쳤던 이제 제자, 요번에 수능 본 아이예요. 그 아이가 쓴 노트인데, 네, 놀랍게도요, 이 아이는 신성고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신성고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머니 중요한 건 신성고가 아니에요. 신성고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남자라는 거예요, 이 남자. 얘가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한다. 남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연습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녀석은 좀 특별해요. 워낙에 네, 모의고사를 봐도 5문제 이내로 틀리는 아이라서 이번 수능에서도 생투에서 좀 많이 틀려서 그렇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7문제 이내로 틀렸을 거예요. 잘하는 녀석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어머니.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잘 안 보게 돼요. 반전이 정리. 나중에 보려고 정리한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이거 시간이 짧게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색칠 칠한 거 봐요. 제가 장난으로 이 녀석한테 이제 변태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었잖아요. 다 외워졌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안 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 과목을 정리를 해요. 전 과목.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쌓이고 쌓이는 게 계속 이제 그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이제 그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첫 번째는, 네, 수업 시간에 다 해결을 해라. 그런데 해결하라는 게 다 외운 것까지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두 번째, 기록을 남겨라.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배운 내용부터 고등학교 때 그 과학 내용을 쭉 이제 보기 편하시게 정리를 한 내용인데, 요 고1 때 배우는 게 아니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 보시면요, 이거를 다 배웁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안 배우는 단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포함이 되질 않기 때문에 안 배우고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학교는 이제 다 배웁니다. 그래서 물화생제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고등물리, 고등화학, 생명지구과학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배우고 고1 때 통합과학을 배우고 넘어간다? 네, 좋아요. 네,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점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능력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과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배우기 전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넘어가야 될지 이거를 거쳐가야 될지 잘 모르겠죠. 판단하는 거는 뭐냐? 수학이에요. 수학을 잘한다. 넘어가도 돼요. 이거 그냥 패싱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걸 언제 하느냐? 내신 대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예비 고1 설명에 그거 동영상 올라가면은 참고해 보시면 제가 어떻게 내신 대비 하는지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패스해도 되고 아니면은 거쳐가도 되고.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패스하고 넘어가는 점프하는 아이들은 뭐 똘똘한 애, 잘하는 애 이게 아니에요. 뭐 이거 거쳐가면 우리 아이는 좀 멍청한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능력 차이도 있고 성향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프하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점프했는데 불안해해. 근데 시간상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엄마랑 아빠랑 막 이렇게 막 푸싱을 해가지고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걸 배웠는데 아이가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 아이는 내가 이거 앞에 거 몰라가지고 모르나 보다. 그럼 그때부터 엄마 나 다시 앞에 걸로 돌아갈래. 막 이렇게 되거든요. 뭔가 자기가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 거 안 배웠으니까 모르나 보다. 이렇게 해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2배로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인 아이들은 뭐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거에 상관없이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1학년 배우는 통합과학이 내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다 드렸고요.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가르치는 방향이나 이런 것 말씀 다 드렸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학원 프로그램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3 1학기 과정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3반이 있습니다. 제1, 제2, 제3 이 반들이 토요일 5시 10분, 일요일 11시 30분, 그 다음에 자정부터 4시 20분이 아니고요. 2시예요. 2시. 일요일 2시부터. 이 아이들은 지금 중3 1학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이 7월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될 거고요. 1학기 내신 대비까지 하고 끝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통합과학, 물리학, 화학으로 이거 다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선택입니다. 여기서 뭐 물리, 화학을 2개를 선택하겠다. 아니면 당연히 통합과학 하나만 하겠다. 아니면 뭐 화학 하나만 하겠다.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베이직, 챌린지, 어드밴스드 이렇게 3가지 난이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베이직 코스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통합과학 개강반을 만들 겁니다, 어머니. 지금 요거는 그래서 시간을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어머니면 저희가 시간 조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을 시작을 하면은 요것도 여름방학 전에, 내년 여름방학 전에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물리나 화학, 베이직 코스로 넘어갑니다. 나는 요 위에 있는 아이들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그러니까 중3 과정과 통합과학을 점프를 하고 물리를 들어가겠다. 네. 물리학, 요것도 이제 저희가 개강 준비반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적어놓지는 않았고요. 문의를 주시면은 시간 조율을 해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코스 진행이 되고, 요 베이직 코스가 네, 7월, 여기 제가 7, 8월 이렇게 묶어놨는데, 요 중간 어디쯤에서 아마 끝날 거예요. 저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요쯤에서 이제 끝나서 이제 챌린지 코스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요 반은, 화학반은 엊그저께 이제 제가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첫 시간 진행을 했고, 네, 요 반도 이제 커리가 7월쯤에 이제 끝나서 챌린지 코스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화학 담당인데, 화학이랑 생명 담당인데, 챌린지 코스 무지 어렵습니다. 네,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낯익은 어머님이 한번 보이시는데 개강하기 전에 어머님들을 한번 뵀어요. 개강하기 전에 왜 어머님들을 한번 뵙자고 했냐면은 네, 어머님들한테 약속 받으려고. 어렵습니다. 이 챌린지로 넘어가면 베이직에서 챌린지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근데 베이직에서 끊고 만약에 물리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베이직 때 배운 내용 다 물거품 돼요.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챌린지 코스에서 정말 어려워져요. 제가 이제 자체 교재를 쓰는데 여기에서 쓰는 이 교재 난이도가요, 어머니, 제가 장담합니다. 이 챌린지 교재, 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요, 전국 1000등 안에 듭니다. 화학은. 제가 장담합니다. 그 정도로, 네, 좀 그 난이도를 높였고,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깊이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제가 엮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들한테 제가 확답을 받아놓고 시작을 하려고 어머니들 개강 전에 한번 뵙자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챌린지 코스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베이직 코스는 어머니 개념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개념 위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론 능력에서 추론할 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배경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단원끼리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좀 쉽게, 그리고 숙제도 그렇게 많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래서 마치 자기가 화학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네, 착각을 좀 불러일으켜서 화학에 좀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챌린지 코스로 뒤통수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제 막 얘기를 드렸는데, 결론을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뭐였죠? 첫 번째? 네, 까먹으셨죠?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하자. 나중은 없다. 네. 네. 그래서 추론 능력을 키우자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에 시작을 하면은요, 어머니, 정말 아이들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을 하자. 정리하는 습관. 처음에는 아이들 글씨도 그렇고, 어머니 처음부터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어머니. 네,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이 녀석보다 더한 녀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졸업을 하면은요, 걔네들 노트를 제가 싹 받아요. 제 수업 거를요. 다른 수업은 안 받습니다. 제가 한 수업만 받아요. 그 수업을 노트를 다 받아서 다 이렇게 스캔을 떠놓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보고 또는 부모님들이 보고 우와 막 이렇게 하시는 노트 있잖아요. 다 남았습니다. 다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 이 노하우가 쌓이면은요, 충분히 남자아이들도 이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더 해요. 그러니까 여학생 노트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녀석 노트는 일단 뭐 양이 두께가 남자애들 두께 한 2배, 3배는 돼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3년치 공부한 뭐 틀린 문제, 오답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념 학교에서 배운 거, 인강 들은 거,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 배운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단권하죠. 노트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그런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고요. 네.
처음부터 우리 아들들한테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저도 뭐라고 안 했어요. 했어? 잘했어. 다음에는 조금 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중3 아이들한테 이제 예비 고1이죠. 걔네들한테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제 풀 때, 네, 아이들 때 대부분 아이들 보면은 계산하는 흔적만 있어요. 문제집을 막 어지럽게 막 흔적만 있어요. 다 지우게 시킵니다. 다 지우고. 과정이 없으면은 흔적만 가지고는 너는 복습이 안 돼. 문제 분석이 안 됩니다. 다 지워. 그래서 정리해서 써라. 요걸 이제 제가 예비 고1 아이들한테는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이제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제가 내년부터 챌린지 코스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키도록 할 겁니다. 단계가 그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밀어버리면은 우리 아이들 단계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단 끝나시고, 오늘 3부 내용이 우리 학원 그 설명의 하이라이트예요. 네, 이거 필기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이제 설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끝나시고 난 다음에, 네, 문의하시면 그때 더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